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EJ와 이동형 TV의 콜라보. 주요 내용은 이동형 TV에서 라이브로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풀 버전은 EJ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풀 버전하고 이동형 TV하고는 뭐 한 1-20분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네, 오늘은 날인 만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어제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고 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뭐 한 200군데 이상이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전화 안 받았습니다. 어차피 일일이 인터뷰 해줄 수도 없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프하고 안 받았습니다. 근데 딱 벌써 우리 저 신 PD님은 감 잡고 문자로 딱 날렸잖아요. 근데 어제 말고 엊그제 밤에 이제 속보가 전해지고, 김 교수님 우리 미르미디어 단체 카톡방에 많이 그렇죠.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왜 났을까요? 연락을 딱 받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자꾸 승균이 형이라고 불러서 하승균 당시 강력계장 당시 팀장입니까? 강력계장 그렇습니다. 강력계장 그 화성 사건을 3차부터 끝까지 지휘하신 분이에요. 이제 뭐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력으로 이 수사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경기청 산하에 있는 아마 강력 형사들은 거기 지원 안 나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근데 이제 그때는 하필이면 제가 좀 쫄병이다 보니까 도맡아서 그 화성 쪽에 지원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그때는 막 투덜투덜했어요. 고참들 말에 교대로 해서 지원 가는 게 맞는데 맨날 나만 보낸다고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화성 사건에 보다 많은 내용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핍박받아서 혼자 독박 쓰고 나갔지만 그 사건은 이게 소식 접하고 바로 그 팀장님한테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렸죠. 아이고 선배님 했더니 벌써 목소리가 울먹울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선배님은 한풀이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짐으로 남아서 실패한 형사라고 자책하고 그러셨는데 선배님 진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또 울으니까 또 둘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둘이 한동안 펑펑 울었네요. 아니 근데 형사 생활을 뭐 30년 40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도 검거하고 했는데 한두 사건 해결 못했다고 실패한 형사다, 그럴 수 있습니까? 형사들은 그렇습니다. 형사들은 뭐 30여 년 가까이 할 수도 있겠죠. 그 하는 사이에 본인한테 배당된 강력 사건, 그 중에서 특히 이 살인 사건 같은 거는 자신이 배당된 거를 해결을 못하고 나오게 되면 그게 가슴속에 아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우리끼리는 실패한 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승균 형사님 같은 경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화성 사건이 10사람 아마 더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나갔다는 그런 자책감이 엄청나게 하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 교수님한테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저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화성 사건은 뭐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은 아니니까 부담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저는 하나 남았습니다. 포천?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이제 그것만 좀 해결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원입니까? 제 마지막 소원이고 제 형사로서의 소명이 끝나는 게 그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그 화성 사건이 언젠가는 해결이 날 줄 예측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인원이 그 투입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뭐 이 그 긍정적인 생각, 희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뭐 풀리려니까 순식간에 툭 풀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용의자입니다만은
툭 풀려버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예. 이 사람이 원래 본적이 또 하성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쭉 거기 있다가 사건 거의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청주로 옮겼더라고 이사를 했더라고요. 예. 본가에는 집에는 계속 이제 자기 집이 있었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을까? 뭐 혈액형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혈액형은 제가 볼 때는 좀 조금 의미가 없고요. 제 판단은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93년도인가 4년도에 이제 처제를 살해해가지고 예. 구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용의자 군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다를 거 없이 분명히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고 허점을 보였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혈액형 때문에 형사들이 뭐 이른바 배제. 얘기하는 B형, B형에 집착해 가지고 이 사람이 O형이거든요. 예. 이춘배가 O형이지 않습니까? O형이니까 배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혈액형이 제가 왜 큰 의미가 부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 1차부터 10차까지 발생하는 동안에 혈액형은 많이 나왔어요. B형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A형, B형, AB형, O형 여러 혈액형이 막 그 사체 그 주변으로 해서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B형이었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 사체에서 그런 혈액형이 많이 나왔던 건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오염됐다, 현장이 오염됐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반응도 볼 수 있어요. 그 혈액형을 B형으로 특정진 게 마치 그 현장에 떨어져 있는 범인의 피, 예. 뭐 이런 거에서 도출한 걸로 또 혹은 정액에서 도출한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피해자들의 뭐 옷가지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여러 폭넓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막 융합돼 있는 여기서는 A형 나오고 이쪽에서는 AB형 나오고 여기서는 뭐 B형 나오고 이랬던 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B형이 제일 많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그럼 자세히 좀 알아보죠. 이게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DNA를 대조하게 된 것은 이 수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미제 전담반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완입법이요. 예. 태완군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각 지방경찰청에 2015년경부터일 거예요. 예. 미제 사건 이른바 얘기하는 콜드 케이스 미제 사건 전담반이 각 지방청에 편성이 돼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해결 못한 사건 사실은 이 화성 사건은 2006년도로 공소시효가 종료됐기 때문에 원래는 붙지 않을 사건이지만 워낙에 큰 사건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보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제보가 적어도 1년에 한 2, 30건 또 뭐 하승균 선배님이나 저한테도 제보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쓸만한 게 있으면 경찰청에 전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보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수사팀에서 반기수 경무관입니다. 이번에 그 발표했던 이분 비롯해서 수사팀에서 이거 지금 보니까 예전에 증거물 보존만 잘 돼 있으면 DNA 다시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 한 몇 건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그럼 혹시나 싶어서 보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구차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 여중생 그 속옷입니다. 거기서 딱 그 DNA가 나오니까 이거 다른 것도 가능성 있네 해가지고 보내기 시작한 게 지금 3개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도 아직 나머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온 DNA 가지고 그 지금 잡혔던 그 이 씨하고 대조해 보니까 딱 맞더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대조한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2010년경부터 DNA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교도소내에서 DNA 전부 제출을 해요. 그래서 DNA 대검에서 데이터베이스 은행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DNA 은행이잖아요. 그게. DNA 은행, 맞습니다. 그거 이제 여기서 요번에 나온 거에다가 그걸 대입하니까 딱 이춘배가 나온 겁니다. 이춘배.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만일 이 이춘배가
감옥에 없었거나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 대조할 게 없으니까는 DNA만 나왔지만은 대조할 게 없어가지고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조군이 만약에 그 이제 이춘배가 감옥에 안 가고 전과가 없었다면 못 찾는 그러면 거예요. 대조하기 어려워서 보존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1대1로 찾아다니면서 수사해 야죠. 예. 감옥에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은 좀 하셨잖아요. 그건 했죠. 예. 저도 뭐 우리 그 수다맨에서도 제가 하셨죠.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예. 이놈이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놈이니까 죽었다면 못했을 거다. 그래서 죽었거나 아니면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은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그 장기 수용수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방금 예. 교수가 그 연쇄 살인범이기 때문에 예. 살인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지막 사건이 91년에 있었고 예. 연쇄 살인 예. 청주에서 자기 처제를 죽인 게 94년이란 말입니다. 3년 공백 있죠. 예, 3년. 그럼 이 3년 동안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히 의심이 들어요. 저는 사건 저질렀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살짝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 그 수사본부에서도 그 3년 공백 사이에 청주 쪽에 여고생이 사망해서 미제 사건인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수법이 얼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또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 그 부엌 쪽에 있는 창틀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목욕 타월 같은 걸로 여성 목을 조르다가 실패하고 뛰어나간 거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인상 차이가 비슷한 게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부터 94년 사이에 3년 공간에서 청주 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을 좀 취합해서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춘배가 나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아니라고 강력 부인한다, 극구 부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거 아닙니다. 세모표입니다. 이거 맞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큰 반응 미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걸로 저는 수사진을 통해서 들었어요. 형사들이 갔을 때 부인도 긍정도 안 애매하게 지금 그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이춘재가 뭐 부인하든 뭐 어쩌든 하든 관계도 없어요. 끝까지. DNA 나왔으면 끝 아닙니까?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DNA는 정확도가 99.9999 16자리까지예요. 그러면 이건 100% 정확도가 같거든요. 3개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3개가 아니 이 옷 소매자락이나 이런 데서 나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속옷에서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이 아무 남자나 그 속옷 만지게 합니까? 그럼 1차부터 10차 사건 중에 8차는 이제 모방 범죄인 거고요. 이때가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건 이제 박양 사건인데 13살 먹었던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네 집 방에서 자다가 그 언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속극 보러 가고 얘 혼자 자다가 성폭행 당하고 피살당했던 사건인데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이 사건은 음모가 하나 발견됐어요. 남성의. 남성의. 그래서 우리가 그 국과수에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티타늄하고 염화칼슘 뭐 이 성분이 나왔어요. 그 티타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는 뜻은 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를테면 뭐 용접공, 이런 사람들이 우리 머리털에서 그런 그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수원 화성 쪽에 그런 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용접공, 뭐 농기구 수리공, 뭐 이런 사람들을 한 800명 뽑아가지고 일일이 털 하나씩 뽑아가지고 대조했어요. 그래서 그때 윤모라는 친구를 검거를 했죠. 그 친구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수사진은. 그런데 보니까 모방범죄였어요. 요것만 했다. 근데 우리 지금 댓글에도 홀딱 뽑고 용접합니까 이랬는데 나오는데 그 옷 입고 해도 쌓이는 모양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호흡기를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고 어떤 경우는 그 인체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누적돼갖고 머리털에 특별한 원소기호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8차 모방범죄 빼고는 9건의 사건인데 그 중에 3건이 DNA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도 그렇고 수사진들도 그렇고
3건만 나왔지만 나머지 6건도 다 이 사람이 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백하게 수사진에서 보는 거는 DNA가 나온 것보다 정확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5차, 7차, 9차 사건 지금 현재 DNA 나온 거는 명확하다고 수사진은 생각해요. 예. 또 프로파일러가 부산교도소 가가지고 그 부분 들이대면서 추궁도 했었어요. 예. 근데 시인도 부인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사건에 지금 속옷이라든지 여성 그 물품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감정이 또 들어가 있어요. 국과수에. 거기서 또 뭐 DNA가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더 좋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 안 나와도 이 3건이 이 사람의 작품이라면 이 사람이 한 짓이라면 이건 나머지는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수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근데 지금 이춘재가 그 부산 교도소에서 20년 정도 복역? 그렇습니다. 예. 근데 A급 모범수라고 해요.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고. 아, 이춘배가요.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거는 징역 연한수가 없는 게 무기징역이죠. 예. 종신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범수 생활을 하면 1급 그 S1이더라고요. 그 1급이면은요 한 27년 맥시멈 예. 요 정도면 거의 나오거든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나올 준비를 하느라고 그 안에서 엎드려 있었고. 그 20년 동안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게? 원래는 1, 2심에서 사형을 받았었잖아요. 1, 2심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무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간다는 희망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야, 그렇다고 2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 와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네. 그렇죠. 그 정황이 나옵니다. 스님하고 자주 만났다고 그래요. 스님이 교화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도소 내에서. 그 스님한테 이춘배가 그 얘기 했대요. 제가 교도소에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기거할 곳이 없고 주소지를 둘 곳이 없는데 스님 밑으로 좀 기거하는 주소지 줘도 되겠습니까? 물은 적이 있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 이미 이놈은 나갈 준비를 하고 모범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처벌은 안 되잖아요. 네, 처벌은 못 합니다. 공소권 없으면 처리됩니다. 수사는 할 수 있고.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협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협조를 수사는 뭐 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얘기는 검사가 기소를 못 붙인다는 공소 제기를 못 한다는 뜻이죠.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는 할 수 있고요. 법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교도소는 제가 볼 때 수원교도소 쪽으로 데리고 올 겁니다. 이감해서. 예. 근데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질문해 줘도 좋고요. 저는 아마 이 DNA 세계 이외에도 이 씨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건 딱 하나 있다고 봐요. 매듭입니다. 매듭? 그 매듭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묶은 매듭 네, 묶은 매듭. 매듭은 여기 있는 10명을 갖다 끈을 주면서 매듭을 매보라고 시키면 다 다릅니다. 그 매듭에서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화성 사건 연속으로 벌어진 그때 매듭이 다 같은 매듭이었어요? 다 같은 매듭이었습니다. 다 같은 매듭이었어요. 희한하네. 지금 경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반반이에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경찰의 어쩌면 수치스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경찰의 어떤 오욕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래도 선배들이 제대로 못한 거 후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비록 법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하니까 좀 이제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뭐 아마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우려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많이 발전했잖아요. 과거보다 수사 기법이라든가 과학 수사라든가 그 80년대, 90년대하고 완전 다르니까. 제가 그때 이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렸나?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송강호가 현장에 그 족적이 있으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면서 야 접근 금지 하는데 끝나자마자 경운기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과학수사의 그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학수사라고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지문하고 족적. 그러니까 그때 과학수사는 완전히 지금으로 따지면 원시 시대 수준이죠. 뭐 CCTV도 없고. CCTV는 아예 뭐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도 없고요.
조선일보가 예. 오늘자인데 예. 정부에서 조국 이 논란 또 시끄러운 거 덮기 위해서 화성 사건 터뜨렸다고. 진짜 이런 때마다 맥 빠진다니까. 예? 이런 때마다 맥 빠진. 경찰이 그렇게 영악한 집단이 못 돼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반성할 때 되지 않았나요? 언론이. 네? 네, 참 할 얘기 많습니다만 그냥. 근데 경찰이 어쨌든 지금 세 건의 DNA를 확인하고 조금 더 다음에 발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 먼저 알고 들어온 거죠. 뭐 특종이랍시고 뭐 아마 내가 알기에는 채널A하고 JTBC 쪽에서 눈치를 채고 먼저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예. 뭐 별 수 없이 이거 브리핑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이거 가지고 무슨 시간이 있을 때 타이밍 맞춰서 뭐 발표하고 그런 집단 아닙니다. 예. 제발 좀 본인들의 시각으로 이 사물을 보는 그 참 잘못된 거 좀 고쳐야 돼요. 예? 그만큼 예. 그 국민들한테 피해 줬으면 됐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에도 계속 혈액형 얘기 해달라는데 혈액형 얘기 아까 했는데 예.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3자 생활 반응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옷가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이 작가님 그 몸에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있어요? 많을 겁니다. 여기에. 예. 혼재돼서 묻어 있을 겁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게 B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B형으로 추정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예. 우리는 현장에서 범인을 그때 A형인가 A형으로 생각하고 추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보니까 주민등록부에도 A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A형으로 추정하고 예. 그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검거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B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A형, B형 그 판단했던 게 잘못 기재돼서 올라왔던 게 우리 나이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혈액형은 처음부터까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지금 연쇄 살인 사건 그 지금 이 씨가 범행 이춘재가 저지른 거 보면 예. 전부 질식사 시킨 거거든요. 맞습니다. 목을 누르거나 아니면 스타킹으로 뒤에서 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질식사인데 그 청주 처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질식을 시켰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둔기로 머리를 친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압입니다. 이춘배 범행 그 1차부터 10차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흉기를 들이대서 제압을 한 이후에 완벽한 공간으로 끌고 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까지 스타킹이나 뭐 브레이저 끈이나 허리띠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제압을 하고 입에다가는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갈을 물려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이후에 성폭행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처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수면제를 먹고 난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죠. 그 이후에 처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엄청 울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웃집 등등이 있으니까 이춘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겠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압한 게 이제 둔기였고요. 그때 사망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의 아내의 스타킹을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킹의 어떤 특성, 탄성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뭐 외국의 미드 드라마 봐도 총으로 죽이는 놈은 총으로만 하고 칼로 하는 놈은 칼로만 하고 질식은 수법을 똑같이 그냥 자기가 쓰는 것만 쓰더라고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액살이라고 그러죠. 맨손으로 손을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거는 초기에 1, 2차예요. 그 이후로는 피해자의 스타킹, 목도리, 속옷끈, 뭐 스타킹 이런 걸로 스카프 이런 걸로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액살, 범죄는 자꾸 변해가거든요. 나머지는 거의가 교살입니다. 여기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뭐 생식기에 이상한 걸 막 넣었잖아요. 그게 7차 사건입니다. 그거 딱 하나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까? 이 여성의 중요 부위에다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이미 3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3차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성의 팬티를 벗겨가지고 머리 위에 씌운다거나 그 다음에 뭐 거드를 벗겨가지고 머리에 씌운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우산대로 그 우산대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로 여성의 중요 부위를 훼손한다거나 그게 쭉 이어지면서 7차 사건 요번에 DNA에 나온 그 7차 사건 때 안모씨인데요. 54살 먹은 안모씨였는데 그 경우는 복숭아 2개를 10조각 내가지고 중요 부위에 삽입해줬던 그건 살인의 추억 영화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3차 때부터 이미 이상 징후를 보여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 2만 명 넘는 사람을 당시에 조사했고 예. 경찰도 엄청나게 투입됐잖아요. 205만 명이라고 그러죠. 205만 명이요? 예, 이제 그거는 뭐 현장에 투입됐던 전의경 숫자까지 따지고 일일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뭐 10,000명이 왔다 그러면 내일 또 10,000명이면 2만 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205만 명이고 또 저처럼 뭐 주력 저 수사팀은 아니더라도 각 경찰서에서 온 형사들 자출되죠. 지원 나간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 포함된 겁니다. 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는데 병에 걸려서 뭐 일도 그 중간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아니고요. 지금도 하승균 형사님, 하승균 선배님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서 뵙고 있는 것 같아요.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 뇌졸중 걸려갖고 반신불수돼서 형사 한 분이 그렇게 있고 본의 아니게 뭐 이거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뭐 화성 사건에 투입됐던 형사들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 추억 영화 보면은 예. 점쟁이 데리고 가서 막 현장에 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마인드헌트라고 저기 넷플릭스 미드를 봤는데 미국 놈도 똑같더라고요. 심령수사 데리고 가갖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미국하고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전보로 가서 한다 그러면 미신에다가 의존한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초능력자라고 해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수사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건 좀 우리도 좀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형사들은 그렇습니다. 하도 잡고 싶어서 점이라도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거는 수사진 사이에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발표를 많이 안 했었어요. 예. 2차 사건하고 3차 사건 사이에 86년 11월 30일입니다. 2차 사건이 86년 10월 20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약 한 달이 채 안 되죠. 한 달이 되네요. 예. 86년 11월 30일 날 그 어떤 그 김모 씨라는 45살 먹은 여성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 범인에 의해서 납치됐어요. 낚아챘어요, 범인이. 그래서 밭 가운데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성폭행했습니다.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하기 직전에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이놈이 성폭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 백 어쨌냐 그러니까 아까 끌려오면서 저쪽에 떨어뜨렸다 하니까 깜깜한 어두운 상태에서 그거 찾으러 간 사이에 이 여성분은 묶인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불빛만 보고 뛴 거예요. 그래서 살은 그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분을 통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그 이 몽타주에 나왔던 그 인상착의를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수사진이. 그러다가 7차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복숭아 그 사건 88년 9월 7일 날요. 그 안씨 사건 끝나고 이제 그쪽을 지나던 그 경진운수 버스기사 강모 씨하고 안내하던 엄양 그 두 사람한테 인상착의를 대조하니까 2차하고 3차 사이에 그 생존자가 진술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일치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몽타주를 그렸던 거고요. 거기에 나왔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얼굴이 갸름하고 키가 작고 뭐 눈이 째지고 이건 다 치우겠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하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사실 요번에 부산교도소에 프로파일러 갔는데 어깨가 구부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눈 찢어지고 어깨 구부정하고 얼굴 이게 좀 갸름하고 아무리 봐도 내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뭐 눈 약간 째지고 갸름하고 뭐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많아요. 예. 근데 나이대도 일치했죠. 예, 맞습니다. 나이대 20대 중반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DNA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거. 그러면 적어도 3건은 적어도 3건 5차, 7차, 9차 사건은 적어도 그거는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예. 지금 교수님도 얼굴은 확인하지 못하셨죠 아직? 저는 그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지금 그 57명으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진을 구성하는데
사실 지금 현직에 있는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수사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균이 형, 아니 자꾸 승균이 형이래. 하승균 선배님이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그분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셔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방송도 있고 저는 밖에서 좀 떠들겠습니다. 저는 뭐 그 주력 형사도 아니었고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은 제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좀 떠들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뒤에도 나오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고 해도 본인이 바랬던 가석방은 이제 물 건너간 거네요. 그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예, 끝난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겠네요. 예,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만일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가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나이가 환갑이 안 된 나이인데 또 범죄를 합니까? 얘는 연쇄살인범이 명백합니다. 제가 볼 때 연쇄살인범은 살인 그 자체가 삶의 가치예요.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사건을 저지르고 나면 일정 기간 휴직이나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냉각기 또는 휴직이라고 불러요. 그 패턴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쉬면서 다시 계획해서 또 범행, 또 쉬었다가 또 범행. 근데 그 쉬는 동안에 뭐를 하냐면요. 자기가 살인할 때 그 어떤 그 느낌 같은 거를 반추합니다. 예, 아하. 그걸 막 그 반추하면서 즐기다가 그게 사그러지면 다시 살인으로 나서는 그런 그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경우는 3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휴지기가. 휴지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놈이 그 이춘배가 맞다면 무기수로 모범수로 풀려 나왔다면 또 살인을 실행했을 겁니다. 근데 당신은 뭐 20대였고 혈기왕성할 때였고 환갑 다 돼서 힘도 없고 할 때 그럼 약자를 노리겠네요. 역시. 약자 놀이죠. 어차피 20대 때도 나이 안 가렸잖아요. 13살짜리에서부터 71세 노파까지 뭐 가리지 않고 여성이라면 공격하고 성폭행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동형 TV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풀 버전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올라올 EJ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EJ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김복준 교수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형 TV 안녕. 안녕. 고마워요. 예, 3,800분이 함께 하셨네요. 실시간으로. 고맙습니다. 네.